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화요일에 명인들의 복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호입니다. 자, 오늘 시장 꽤 괜찮았죠? 네, 요즘 시장 보면은 사실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최근에 공개방송이라든지 여러분들께 많이 드리는 이야기가 지속성에 결국 포인트를 둬야 된다. 지속성 있는 섹터, 지속성 있는 종목, 여기에 포인트를 두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포트 전략에 있어서 상당히 좀 난해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았습니다만 내일 또 내려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런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중심주 안에서 순환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지속성 있는 군이 있고 지속성이 또 부족한 쪽이 있죠.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특히나 이제 고점에서 좀 따라가는 형태의 매매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릴 거고 지금 글로벌 단위 또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특히 뉴욕 증시가 좀 바뀌고 있는데 이런 지점들 체크해 볼 거고 오늘 우리가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대응 지점을 봐야 될 때 또는 섹터를 봐야 될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디 섹터 봐야 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뉴욕 증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이랑 또 모양이 많이 다르죠. 사실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매주 달라요, 형태가. 자,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낙폭이 큽니다. 그죠? 개별주들이 사실은 좀 공통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특히 중소형주들이 아무래도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좀 조정받는 형태가 있고 최근에 좀 약했던 섹터들, 특히 반도체, 또 빅테크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는 형태를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점은 빅테크랑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최근에 좀 엇갈리면서 갔던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반도체가 올라오는 겁니다. 특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모멘텀이 아니고 반도체 개별성을 지니고 있는 애들이 올라오고 있죠. 자, 참고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조정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AI 소프트 기업들이 있죠. 이쪽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타이밍도 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글로벌 모멘텀을 추종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중소형 장비단이라든지 이쪽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지 먼저 살펴볼게요. 이제 바이든 정부 말년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내년 초가 되면은 트럼프 정부의 2기가 탄생하죠. 그래서 바이든 정부의 마지막 정책이 하나 나왔는데, 자, 반도체, 중국 반도체에 대해서 3차 제재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왜 미국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갔을까요? 자, 바로 제재 내용에 어떤 게 들어있었냐면, 참고로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메모리는 뭐죠? 시스템 반도체? 아니죠. 우리는 메모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전 세계 이제 메모리 점유를 기준으로 보자라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레거시 디램, 낸드 같은 것들이에요. 자, 이쪽을 우리가 75%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들어가는 기업이 이제 삼전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죠. 이렇게 해서 글로벌 메모리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25%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한 15% 정도를 이제 마이크론이 가지고 있고요. 이제 10% 정도를 CXMT 라고 해서 창신 테크놀로지죠. 중국의 메모리 기업입니다. 참고로 이제 2025년 기준 10%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10% 좀 안 됩니다. 자, 그럼 비중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왜 미국 반도체, 특히 장비단 기업들이 막 올라갔냐? 램 리서치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일본의 뭐 도쿄 일렉트론이나 ASML 포함입니다. 얘네들이 왜 올라갔냐를 보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예를 보셔야 돼요. 제가 잠깐 코멘트 드렸지만 이 창신 테크놀로지가 지금은 10% 안 되는데 내년에 10% 정도의 기준, 10%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얘네가. 뭘로 성장을 하고 있냐? 디램입니다. 낸드는 좀 밀려요. 얘네가 이제 디램을 굉장히 잘 만든다가 아니고 싸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반도체 관련 뉴스 보면 무슨 얘기 나오고 있냐? 4분기에 레거시 반도체 판가가 너무 많이 내려가겠는데? 이런 뉴스들 많이 올라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약 올해가 끝나게 되면 현재 판가 기준으로 해서 약 20% 정도가 가격이 좀 다운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 때문에 그래요. 얘네가 워낙 싸게 파는데
점유율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경쟁사인 우리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죠. SK하이닉스는 주 매출이 HBM이라면 삼성전자는 아직은 레거시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램 판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게 얘네 원인이라면 딱 봐도 보이죠? 얘네는 고공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미국의 장비단 기업들, 랩 리서치를 필두로 해서 일본의 도쿄 일렉트릭, 자, 이런 기업들 있죠. ASML이나 얘네가 그러면 이제 장비단 기업이라고 보면은 어디 매출이 지금 많이 잡히고 있냐? 이쪽이에요. 이쪽에 많이 갖다 팝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엔비디아 칩 중국에 팔 수 있나요? 못 팔죠.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제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거래하지 말라고. 그래서 원래 이 반도체 제재 안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누가? 이 창신 테크놀로지 CXMT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안에 얘네를 빼줬습니다. 얘네 빼고 나머지 제재해라고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발생했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실 오늘만 올라간 게 아니고요. 전전 거래일에도 반도체주들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한테는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미국 반도체 올라가면 우리 반도체도 같이 올라갔던 시절이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좀 비실비실한 게 이해가 되는 국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슈가 좀 있는데 그 상태 이걸 알아두고 이제 글로벌 증시를 좀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차트 오늘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면은 이제 나스닥 보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제가 나스닥 약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나스닥이 약해지면서 거래가 어디에 집중됐냐, 러셀 2000이나 다우 쪽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지점도 알고 보시면 좋아요. 많이 올라왔죠. 네, 생각보다 상당히 강한 형태를 띠고 있는 나스닥입니다. 그리고 이 나스닥이 강해지게 된 거는 어디로부터 파생된 거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얘네가 사실 되게 이제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빌빌거렸어요. 빌빌 하다가 막 올라오기 출발했습니다. 생각보다 세게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세게라고 보통 얘기 드리는 건 다 상대적입니다. 어디 상대적일까요? S&P 500 보겠습니다. 그쵸? 0.2% 전거래일 상승했는데 나스닥 보겠습니다. 0.97% 거의 1% 상승을 했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다우존스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슬슬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많이 올라가서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흐름이 우리한테 어떻게 접목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자, 왜냐면요. 우리 코스피 차트 보면 됩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볼게요. 왜냐면 우리는 그거랑 관련 없이 엄청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논할 게 없어요. 이미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가지고 뭐 얘기할 게 있느냐? 걔네 모멘텀 따라가느냐? 저는 사실 그 넘어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우리 증시의 레벨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글로벌 모멘텀 참고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반등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오히려 우리는 전반적으로 지금 올라갔죠. 오늘도 그렇고 또 내려갈 때도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시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게 보통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 그럼 글로벌 얘기 왜 했나요? 우리가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포트에 어디 업종을 타겟해야 되나? 제가 지난주에 AI, 지지난주에도 AI 계속 얘기 드렸죠. 엔터 얘기 드렸죠. 관세 안 받는 업종. AI. 왜 AI 좋다 그랬죠? 소프트웨어 왜 좋다 그랬죠? 글로벌 증시에서 출발하니까. 같이 따라가니까.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만 참고로 좀 보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 요 레벨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이겁니다. 오늘 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보면 계속 안 좋다가 오늘 들어서 상당히 좋았어요. 지수 레벨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 1.86% 상승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21%. 되게 좋았어요. 그죠? 그 상승 종목수 양시장 합쳐서 보면은 한 1,850개 정도 되죠. 자, 그럼 하락 종목수 보게 되면 어때요? 한 600개 나옵니다. 자, 3배 더 많은 굉장히 긍정적인 증시예요. 지수만 올라간다라는 거는 대형주가 올라간다라는 건데 전반적인 이제 개별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구나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 근데 요게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지속성이 있을까 없을까 요 지점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럼 트리거가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왜요? 내일 바로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적당한 트리거가 어디에 있는지 좀 살펴볼 건데 자, 요걸 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뉴욕 증시에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PMI 지표가 나왔어요. 자, 제 PMI는 제가 항상 설명드렸지만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각각 그 업종에 있는 구매 관리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네가 지금 팽창하고 있어? 아니면 너네가 지금 좀 줄어들고 있어? 축소 국면이야? 어디 국면인지 물어보는 건데 얘 기준은 50이에요. 이거 위에 있으면 어때요? 확장. 밑에 있으면 축소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조업은 어땠죠? ISM 기준으로. 뭐 ISM 말고 다른 기준으로 봐도 유사합니다. 다 축소 국면이었어요. 다. 그것도 좀 세게. 그런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업이 좀 축소하더라도 크게 지장 없다고 했죠. 왜요? 전 업종 대비해서 서비스업이 80이면 제조업은 2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을 만큼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는 사실 좀 중요해요. 왜죠? 미국의 제조업 경기랑 우리랑 같이 가는 형태가 또렷하니까. 근데 어제 나온 게 여기 이쪽입니다. 자, 예측을 47.7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소가 될 것 같다예요. 근데 실제로 48.4가 나왔어요.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팽창하는 건 아니니까. 아이고, 이 점을 잘못 썼네요. 48.4가 나왔습니다. 팽창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 강한 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좀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는데 이런 의견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ADR 자주 보여드리는데 요거 이제 제 방송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죠? 100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 종목 수가 5개 하루에 하락 종목 수가 5개예요. 그럼 뭐다? 100입니다. 반대로 상승 종목 수가 많으면 어때요? 과열이 되겠죠? 100 위로 갑니다. 자, 하락 종목 수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숫자가 내려가겠죠? 이 기준을 보통 어떻게 두냐? 120 정도 되면 과열로 보고요. 80 정도 되면 과매도로 봅니다. 자, 그 상태로 보시면 돼요. 이 기준으로. 코스피 81 됐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80 되면 과매도라면서요. 지금 과매도네요. 올라왔는데 이래요? 네. 코스닥 70입니다. 아니, 이거 그럼 엄청 낮은 거 아니에요? 엄청 낮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차트로 좀 보여드릴 건데, 코스닥은 어차피 코스피를 추종하는 형태가 있으니까 코스피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올라오다가 좀 조정받고 다시 틀었습니다. 80 위로. 그래서 지금도 과매도권인 거는 마찬가지예요.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 타이밍으로 봐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요, 이 ADR은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과매도권에 들어가게 되면 과매수권으로 오려고 하고요. 과매수권 오게 되면 또 과매도 옵니다. 또 하다가 올라가고. 과매수와 과매도를 반복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과매도다? 그럼 다음은 이제 과매수로 진입될 가능성이 또 높아진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의 ADR이 보통 맞습니다. 보통 맞는데 우리가 그럼 사야 될 애들, 주로 포인트 둬야 될 애들,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오늘의 상승으로 해서 완전한 선별화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다 올라왔으니까. 전체 업종이 다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좋은 애가 보고 안 좋은 애가 보고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건 기존에 좋았던 애가 지금도 좋은가? 그러면 또는 기존에 좋았던 애가 지금 좀 안 좋은가? 살아나는가? 이런 여부가 또 중요하겠고, 바닥에서 올라간 애들은 어떤가? 이런 지점이 중요할 텐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좀 잘 들어보셔야 될 거예요.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가지고. 먼저 업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기준으로 보고요. 최근에 좋았던 종목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JYP가 있었죠. 자, 두 개를 좀 비교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일본 기준입니다. 11월이 딱 됐습니다. 코스피는 어땠죠? 11월 초부터 해서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올라갔습니다. 자, JYP 엔터 11월 초부터 출발했어요. 지수가 내리건 뭐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세게 올라가니까 조정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 JYP는 엔터주 대장입니다. 근데 엔터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몇 개 있지도 않고요. 시장 중심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즉, 올라가더라도 지수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수를 올리려면 어떤 업종이 등장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지수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갔던 애들, 금융주입니다.
그래서 KB금융 같이 보겠습니다. 얘네는 오늘 올라가니까 같이 좀 끌고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죠. 게다가 지수랑 좀 움직임 비슷하죠. 내려갈 때 또 조정받았다가 올라갈 때 또 올라갔다가 좀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타겟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어때요? 지수 레벨이 굉장히 낮아요. 지수 레벨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글로벌 다 올라가서 신고가인데 우리만 내려와 있다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과매도권에서 올라갈 거예요. 지수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편입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당연하겠지만 고시총주들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지금 지수랑 같이 움직이면서 12월 이제 밸류업 리밸런싱도 있고,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밸류업 펀드에 대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지금, 일단 금융주는 우리가 일부 타겟해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대표적이고요. 자, 그러면 이 분야에서 대장 있죠. 삼성전자. 제가 오늘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이 삼성전자한테는 사실 오늘 있었던 이야기는 악재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악재죠.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안 좋을 수 있는데 창신테크놀로지한테 미국이 거래하겠다라는 거니까, 제재에서 빼겠다는 거니까 안 좋을 수 있는데, 오늘 시장을 한번 예시로 볼게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가만히 있네요. SK하이닉스는 올라갔습니다. 3%대. 무슨 말이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글로벌 모멘텀을 완전히 접목되지 않다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지수 레벨이 워낙 낮다 보니까 고시총주들이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악재로 해소하지 않고 얘네한테는 별 상관없이 받아들여진다는 거. 얘네가 이제 악재를 소화하려면요,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제 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고시총주 타겟으로 해야 된다는 논리에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정도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주로 타겟해야 되는 애들이 각각 지수에 코스피, 코스닥의 중심주가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심주 얘기할 때 이제 코스피는 우리가 알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보면은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금융주 같은 애들 많이 들어가 있고, 금융주라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애들도 있고, 뭐 통신주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 경기 방어주라고 이야기하는 애들이 시총 크게 또 저평가 영역에서 버티고 있죠. 오케이, 그쪽이 중심이 되는 거 우리가 알았어요. 중요한 건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제가 이거 종종 보여드렸는데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을 좀 볼게요. 자, 1번 노는 애들은 이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내려가서 봅시다. 바이오. 자, 2번 2차 전지입니다. 자, 2차 전지. 이제 요 정도가 2차 전지죠. 자, 무슨 말이냐? 고시총주는 대부분 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예요. 자, 그럼 이쪽이 움직여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의견 드린 거랑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고시총주들의 비중이 엄청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1등인데 전체 시총 대비해서 한 5% 되죠. 삼전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퍼센테이지 비해서 엄청 크진 않습니다. 분포가 많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를 접목해 봤을 때 여기서 움직여야 되는 애들이 그래도 바이오가 움직여야 되는 거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견을 어떻게 드렸었냐면, 반드시 매도하셔라. 알테오젠. 제가 최초로 매도 의견 낸다라고 했죠. 어디 밴드에서? 요 밴드예요. 요 밴드에서. 아직은 이 밴드에 있습니다. 오늘도 상승을 했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여기 가면은 팔고 봐야 된다고 보는 의견은 똑같아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얘가 이제 올라올 수가 있고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알테오진이 좋냐 안 좋냐. 지금 오늘도 이제 기술료 마일스톤을 받았죠. 다이치 상표로부터. 좋은 내용 많아요. 이 기업이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조정기로 갈 거냐 안 가냐는 이 밴드에서 어디로 벗어날 거냐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래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요. 아직도. 오늘 이거 반등 나오니까 의견들이 또 분분하죠. 역시 알테오젠이다. 올라갈 거다. 아니다. 여기서 끝났다. 저는 이거 모른답니다. 그리고 모른다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변곡이기 때문에 타겟하는,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위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라고 보고 리스크가 아직도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등 시 매도인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올라왔으면 매수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상하죠?
내려가면 싸서 사야 되는데 왜 올라가면 사라고 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이런 변곡 구간에서의 리스크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제가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오늘 자꾸 얘기가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서 좀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늘 올라왔던 실리콘2 봅시다.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자, 유사한 면이 있을 겁니다. 유사한 면이 있을 건데 어디냐면 이런 레벨이에요. 이런 레벨 상당히 비슷하죠. 여기. 자, 여기. 자, 여기서 얘가 올라갈 거냐 또 내려갈 거냐로 가지고 갈립니다. 한번 내려가게 되면 이제 밑으로 조정세가 짙어지죠. 위에 매물대가 쌓인다라는 거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방향을 정할 건데 정한 다음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타겟해야 되는 애들은 이 바이오도 당연히 이제 들어가겠죠. 고시총 주니까. 근데 1등인 알테오젠이 어디서 자리 잡는가를 보고 방향 정하는 거 보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우선순위가 그럼 코스닥일까요? 코스피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갈 텐데 저는 당연히 코스피라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는 좋은 거 저도 알아요. 특히 재료 남은 애들. 이번에 이제 내년 상반기 그리고 이제 12월 출발했죠. 12월에 재료 남은 바이오 좋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를 주력으로 지금까지 삼았던 저조차도 지금은 약간 한 걸음 뒤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필요한 시기라는 거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중심은 좀 코스피로 둬야 되고 여러 개 이슈가 좀 혼잡하게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조금 뒤로 놔야 되고 코스피에 좀 중심을 놓자. 그리고 지수 반등 나올 때 어떤 식으로 타겟해야 되는지를 좀 얘기 드릴 건데, 제가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좋은 애가 많이 밀려있는 애들을 타겟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K뷰티입니다. 화장품도 포함이에요. 자, K뷰티 하면은 보통 이렇게 보건산업을 이야기하는데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의료기기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마찬가지예요. 이쪽이 이번에 수출 데이터를 좀 보니까 엄청 좋죠. 자, 의약품도 좋고요. 의료기기 좋고요. 화장품은 엄청 좋죠. 자, 20%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해 있는데, 자, 어떤 얘기 드리고자 하냐면, 자, 그럼 이렇게 잘 상승해온 화장품이 지금 주가는 어떤가를 좀 봐야 돼요. 자, 실리콘도 잘 떠 있네요. 아무래도 제작 역할하는 실리콘2가 있고, 오늘 굉장히 좋았던 VT. 자, 그리고 한국 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쪽이 보면 다 망가져 있습니다, 사실. VT 정도 제외하고는 차트가 다 내려와서 지금 반등, 내려와서 반등. VT는 원래 좋았고요. 이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뭘 봐야 되냐면, 얘네는 대부분 실적주예요. 실적주인데, 기대치가 점점 올라갔는데, 기대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도 많이 빠질 일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막 폭락을 하니까 같이 내려갔던 섹터입니다. 화장품 저는 찬스 남아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스몰캡들 좀 같이 참고를 하자라면은, 변동성 트레이딩 자신 있는 분들은, 뭐, 삐아라든지, 마녀공장 이런 쪽도 슬슬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오죠. 근데 이쪽 같은 경우 이제 변동성이 튀기 때문에 고시총주 타겟은 좀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변동성을 좀 보고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스몰캡도 볼 수 있는 이런 형태, 본인의 유형에 맞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실적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 좋은데 시장에 뭐랄까요, 기대감에는 못 미쳐 있는 형태거든요. 기대감이 워낙 잘 올라왔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쪽에서 더불어 보자라면은 APR, 클래시스. 자, 우리 한동안 되게 중요했던 종목들인데 많이 지금 쉬고 있었거든요. 자, 얘는 또 실리콘처럼 같이 봅시다. 여기 비올 이런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입니다. 이쪽도 슬슬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얘네 실적이 막 엄청 안 좋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APR 클래시스 실적 아직도 좋죠. 근데 주가가 많이 빠졌던 애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지금 슬슬 시장이 반등하려고 하는 형태에서 좋은 자리도 잡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고시총주를 일부 타겟해야 되는 거 오케이. 금융주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또는 금융주에서도 좀 밑에 있는 뭐 증권주라든지 보험주들도 좋은 거 오케이. 그쪽 타겟을 일부 한다라면 그 다음은 좋았다가 내려온 애들 있잖아요. 화장품 같은 애들도 타겟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오늘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이 말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증시는 어떻게 왔냐? 쫙 이제 7월 고점을 찍고 쫙 내려왔어요. 12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보니까 수출은 결국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수출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올해 내내 수출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물론 섹터별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했던 애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자라면, 평균치로 보자라면 수출은 대부분 좋았습니다. 그럼 그중에 수출이 좋았던 애들이 주가는 내려와 있네? 그리고 이 내려온 애들이 오늘 슬슬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움직이려고 반등하고 있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안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수출 데이터 이제 무역 수지가 흑자 나오는 거는 완전히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입액이 좀 줄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간략하게만 드리면 수입액이 줄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재가 엄청 강하고 이런 국가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사와서 제조해서 팔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보통 산업들이 대부분 이런 형식인데 수입액이 줄고 수출은 소폭 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약간 불황 형식이에요. 우리는 호황이 되면은 수입액도 늘고 수출액도 느는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 막 엄청 좋다는 아니지만 나름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증시는 너무 많이 내려갔다는 점. 그렇다면 우리가 타겟해야 될 애들을 좀 압축할 수 있다는 거. 대표적으로 오늘 제가 화장품 얘기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내려보면은 이것도 저는 기대할 만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제 밸류업 지수 있죠. 밸류업 지수의 이제 편입 종목들 가지고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도 공개 방송에서 좀 비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리밸런싱 진행된다고 하죠. 자, 리밸런싱 마감 기간은 이제 12월 6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오늘이 이제 3일이니까 3일 뒤에 이제 리밸런싱 들어갈 편입 종목들을 끝낼 건데 여기 보면은 지금 밸류업 공시가 슬슬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밸류업 공시는 어차피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내년 초부터 혜택을 주기 때문에 12월에 아마 우수수수 더 나올 겁니다. 지금 많이 늘긴 했어요. 기업 숫자가 막 엄청 많이 는 건 아니지만 고시총주들이 많이 대거 밸류업 공시를 냈기 때문에 이쪽도 우리가 꼭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금융주들, 뭐 통신주들, LG 플러스나 뭐 KT, SK텔레콤 얘네들도 뭐 주주가치 제고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포함하겠죠. 근데 얘네들은 이미 출발을 했어요. 제가 차트 살짝만 보여드리면 금융주들 뭐 다 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KB금융 대표적인 종목들만 볼게요. 이렇게 SK텔레콤 여기 보험주들 대표적인 거 보면은 삼성 제가 추천주로 드렸던 삼성생명 같은 거 있죠. 다 출발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밸류업 얘네들은 미리미리 좀 하겠다고 언지를 줬거나 공시를 한 애들인데 지금 안 한 애들이 있죠. 안 한 애들도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 드리고 싶냐면 결국에는 정부 단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관련주들이 주가 퍼포먼스 나오고 있다라면은 추가로 편입될 애들도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자, 오늘은 얘네 종목들까지는 얘기도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어차피 공개 방송 하거든요. 내일 오후 4시부터 해서 제 유튜브입니다. 김근우의 근본투자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나오는데 제가 내일은 좀 밸류업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려보겠습니다. 편입 종목들, 그리고 리밸런싱 대상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애들까지 좀 참고로 이야기를 드려볼 테니까 많은 분들 유튜브 참고하셔가지고 내일 공개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명인들의 복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